자, 시장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놀라시고 그러게. 자, 시장은 글쎄요, 뭐 우리 그 흔한 말로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작은 산뜻합니다. 개장 첫 거래일에서 조금 걱정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지난 4거래일 동안 우리 휴일인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출발이 조금 무겁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걸 뒤집었어요. 거기에 뭐 환율도 아직은 사실 우호적이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또 뉴욕이 휴장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외부 변수 없이 시장이 진행될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딛고 일어서려면은 뭐 재료들이 이제 또 나왔어요. 대통령의 방중, 국빈 방문이죠. 이것도 뭐 시장에는 하나의 또 훈풍인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튼 뭐 미국하고 우리가 커플링에서 이미 멀어진 상황은 꽤 된 것 같고요. 미국장을 따라가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장이 우리가 쉴 동안에 계속 거래됐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를 그러니까 성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오늘 첫 장이 상당히 산뜻하게 출발한다는 거 봐서는 상당히 올해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희미하게 한번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장이 아니고 작년 말 이제 시장에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나 섹터가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작년부터 시작했고 해서 오늘도 이제 상승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승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장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벤트가 이제 우리 대통령의 이제 중국 방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중국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들썩일 텐데 거기에 뭐 일단 무슨 효과가 정상끼리 국빈 방문을 하고 만난다면은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있겠죠. 예, 그죠? 당연히 실무진, 없지 않을 네, 예. 그냥 뭐 만나진 않는단 말이죠. 예, 항상.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까?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부터 생각한다면은 뭐 한한령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해지 비슷한 얘기, 그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컨텐츠요. 그쵸, 근데 콘텐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줄 수 있고 걔네들 이제 막는 걸로 풀어줄 수 있고 여행 여객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 실효적인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포석은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오늘 뭐 남북 경협주라고 해서 이제 또 막 들썩이긴 합니다만 대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뭐 실제적인 이익을 뭐 효과나 아니면 뭔가 결과물들을 얻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 경합주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일단 뭐 거의 없어졌고 뭐 없어진 회사도 많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 진짜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가 뭐 좋게 돼가지고 새로 어떤 그 포인트점을 잡아가지고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연계되면서 남북 관계를 좀 좋게 본다 이런 관련주들을 찾는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만약에 있더라도 거의 단발성 움직임에 국한할 것이지 연속성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그런 종목들은 뭐 올라가면은 제일 좋게 갖고 있다가 잠깐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속성으로 계속 뭐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쪽에서 그쪽은 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중국이 원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 분명히 알 텐데 지금 중일 간의 부담스러운 관계는 결국에는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대만 관련돼서 중국의 편을 들어달라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일본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중일 관계가 조금 더 어그러지면은 히토류라고 하는 또 키워드가 있고 자원이잖아요, 자원.
우리한테는 중국의 자원도 필요하지만 일본에 보존되어 있는 중간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제가 잘 얘기합니다만 우리 왜 AI와 반도체 한때는 그 PCB라고 하는 기판들 막 이슈로 이스페타시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리아 서킷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 그 PCB의 이제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CCL이 동박 적층판인데 이게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사실 뭐 전범 기업이고 이건 좋지 하고더라도 미쓰비시한테 들여오는 게 너무 커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일본과는 한때 그 케미칼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PR,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이슈가 있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막 등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확대 해석인 건 아는데 자, 이 역학 구도가 분명히 중국과의 친중적인 뭐 소비재, 화장품, 컨텐츠 이슈는 좋은데 하여튼 좀 애매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풀어주고 받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중국이 요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 당연하거든요. 근데 뭐 당장 나오는 게 이제 타이완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고 어느 쪽을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연관돼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근데 과거에 우리 우방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다 우방국은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외교에서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한쪽 축을 들어가지고 손을 들어준다 이런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그냥 그쪽에 맞을 때 좀 약간 좀 그쪽에 이제 편승을 하고 뭐 그런 식의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뭐 네. 그런 쪽이지 않을까 봐서 글쎄요 단장 지금 우리 중국 외교에서 나와서 중국이 당연히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그럴 거고 우리는 네. 가능하면 좀 피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거를 요구할 텐데 어떤 식으로 아마 그게 될지 그리고 그게 이슈가 진짜 크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연초에 첫 방문을 통해서 하나의 방문 이슈를 만드는 건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림이 뭐 명확하지만 사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올해 계획했단 말이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먼저 가볼게 분위기 한번 보고 그래서 뒤에 지금 나왔던 얘기가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미국이 살짝 문을 열었어요. 물론 엔비디아의 H200도 문을 열었지만 장비도 살짝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게 굉장히 허들을 쌓다가 우리한테는 지금 가서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들도 그쪽으로 기회에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뭐 쫙 한번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와 또 예상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하여튼 저 미국이 중국에 처음에 트럼프 정책이 상당히 막았다가 네.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풀어줄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예상대로 뭐 H20에서 H200까지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계속 진전되고 중국에서는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자체 개발해서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떤 그 시간이나 그게 좀 시간이 잘 걸릴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엔비디아에서 받지 않고 자체 개발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줄다리기를 할 것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가는 우리 삼성전자의 뭐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요구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쪽에서 순조롭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로서는 굳이 어쨌든 미국과 일본과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나 그 틈바구니에서 굳이 손해 볼 이유는 없다. 우리는 잘만 하면은 미국도 당연히지만 중국하고도 연계돼서 나쁠 이유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틈바구니를 다 이용한다면 그런 네. 쪽에서는 저는 이번에 중국 방문이 미국보다도 앞서 먼저 하는 것이 어느 간복이 중국에서는 야 너네 안 들으면은 난 딴 쪽하고 계속 연계할래라는데 넌 그런 쪽에서 간보기에서 우리가 굳이 간만 보여주지 않고 실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계속 밑에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엔 주제가 1월 주도 섹터는 뭐 자, 섹터를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거기 또 기업은 뭔지 어떤 이벤트를 얘기할 건지. 글쎄 오늘 1월이죠. 1월 그럼 12일부터 15일까지 그 JP 모건 헬스케어가 열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그래서 컨퍼런스가 하는데 그쪽과 관련돼 갖고 바이오 쪽이 좀 올해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바이오 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바이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이중항체 ADC 얘기들과 묶어서 비만 치료제 이슈 또 뭐 하여튼 그런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건보 재정에 대해서 또 거기도 이 오바마 헬스케어 뭐 트러블 했고 그래갖고 또 셧다운 했다가 풀었다가 또 제약사들한테 약가 인하를 압력을 넣는데 제약사들은 오히려 약값을 또 인상시키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자, 하여튼 뭐 기술 개발해갖고 신약이 또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한테는 또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 예전에 그 컨퍼런스를 JP모건 컨퍼런스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게 한 2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그 나왔던 회사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있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그 크게 그 기술 수출 같은 걸 하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데 2018년에 그 폐암 치료제에서 레이저 교체했고 얀센으로부터 한 1조 4천억 기술자 유한양행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ABL 바이오가 그 산오피와 그 1조 3천억 기술이 이전되면서 그 이후에 일라일리하고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2024년이죠. 24년 11월에 3조 8천억 기술 이전을 또 한 번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컨퍼런스와 연계된 회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한 5개 회사가 참가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아마 그 메인 트랙에 서고 그 뒤로 아마 D&D 파마텍, 휴지, 알테오젠 이게 이제 공식 초청해서 5개 회사가 이제 공식 초청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한 80여 개 업체가 이제 나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한 150개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련해 가지고 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또 돌파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저는 바이오 쪽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재미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탈모 그다음에 뭐 그런 쪽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한미약품의 한번 가능성을 한번 계속 보는데 한미약품이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갖고 한번 지켜보면은 저는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작년도 한 이제 9월 중순에 한번 점프를 했다가 11월까지 한번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점점 미끄러지면서 거의 이제 위아래가 거의 마주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월 주도주 섹터, 그다음에 기업 관심까지 들어봤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